우리 사는 얼마나 썩었는지는 이 책을 보면 압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2010년서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3연임을 하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54년생이지. 그러니까 54년생이니까 광노현 교육감하고 이제 같은 동년배야. 근데 이게 전북 교육감을 했거든. 전북 교육감을 12년을 하고 물러났는데 이 책이 뭐 거기 12년 동안 교육감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전부 적은 거야.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그 김승환 교육감 책을 얘기해 줬는데 이 책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합니다. 건설업자들과 만남. 전북 교육감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학습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과장 한 분께서 취임 인사를 가야 할 기관 목록 대략 45개 기관을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김승환 교육감이 나라고 했고 거기 과장이 뭘 가져왔으니까 이제 과장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많은 기관을 다 가야 합니까? 물었어요. 네, 가셔야 합니다. 과장이 대답합니다. 왜 가야 하는데요? 원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과장이 예? 아니 방금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원래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 왜 원래 그렇게 하냐고 물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이 다시 묻습니다. 지금 나를 뺑뺑이 돌리실 생각이신가요? 그럴 리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이십니다.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 잘 들으세요. 내가 갑자기 교육감이 되고 나서 당장 직무 파악하는 게 급하거든요. 그 많은 기관들을 돌아다니다가 언제 일을 배우겠습니까? 신입 인사 안 왔다고 욕을 한다면 그건 내가 욕을 얻어먹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 기관 방문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관료들을 가면 관료들이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뭐 저거 해야 합니다. 내가 다 눈이 선해. 어떻게 잡아 돌리는지. 장관이 오면 이 잡아 돌리는 방식이 다 있어요. 이 관료들이. 다 FM대로 가지고 있어요. 잡아 돌린다고. 그 머저리 같은 애들 들어가면 거의 다 김현미 뭐 국토부 장관 또 누구야 이게 윤해 교육부 장관 너 교피 아들한테 녹아나는 거야. 그 이 공주님 의전 받으면서 뭐 얼마나 좋아. 뭐 이거 하셔야 되고 저거 하셔야 되고 시간이 없어. 거기에 다 녹아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김승환 교육감처럼. 광노현이 이거 아주 잘할 겁니다. 그때부터 한두 달 정도가 지나 시설과장께 현재 우리 전북교육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들의 대표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도록 해주세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때 회의장에는 상당히 많은 건설사 대표들께서 오셨습니다. 그분들께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고 수사하는 건에 대해서는 나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은 내 권한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다르다. 공사계약 금액과 관련하여 아무리 사소한 일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교육감으로 있는 한 그 사업자는 전북교육청 공사개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이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 총액 중 단 한 푼도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라. 그동안 그 돈이 어떻게 누수되었는지 어느 정도로 누수되었는지 그 구도를 파악하게 됐다. 오늘 이 시점부터 공사계약 총액 100%를 다 가져가시라. 어쩔 수 없이 돈을 다른 곳으로 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사업가들이시다. 여러분들은 자선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통해서 적정 이윤을 벌어들여야 한다. 그래야 재투자가 가능한 것이고 직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단돈 1원도 빼돌리지 말라. 그냥 다 가져와라. 리베이트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교육감 4년 하는 동안에 100억을 챙기면 점잖은 교육감이라는 말을 그래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만 말했던 거예요. 이 책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100억. 얼마나 썩었습니까? 한국 사회는 이렇게 썩었어요. 인간은 자존감으로 사는 존재이다. 사업가인 여러분들께도
자존감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교육감이 사업가인 여러분들이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육청의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여러분이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부당한 요구를 혼자 힘으로 방어하기 힘들면 교육감인 나에게 직접 알려달라.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겠다. 여러분들께서 만드는 건축물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축물이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숨쉬고 놀며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건물에 부정한 손이 끼어들어서야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기업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정 이윤을 반드시 보장하겠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손에서 준조세가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말을 하는 내내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분들은 가끔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상황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라는 불안감도 엿보였습니다. 그때까지 공사와 관련해서 리베이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리베이트란 돈이 일단 상대방에게 들어갔다가 그중 일정 비율이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리베이트는 관행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사이의 하나의 공식이었고 하나의 기본 예의였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고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건축물 안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건 그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조성한 리베이트는 그것을 받은 사람의 손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중 적정 비율은 다시 그 자신의 길을 따라 또 다른 주인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부패 카르텔입니다. 그건 이름하여 보험금입니다. 건설사 대표들께 제가 절절한 심정으로 했던 말은 그 약효가 매우 좋았습니다. 공사 관련 리베이트 관행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일거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에서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라고 말했던 것처럼 공직사회의 부패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페스트균은 죽지 않습니다. 코로나 세균이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온 것처럼. 교육감으로서는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다음 교육감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리베이트 받고 또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진정한 해결책은 분권화하는 겁니다. 분권화가 뭔지 몰라요, 아직. 탈중앙화하는 겁니다. 연방제 국가를 만드는 것이고 연방제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자치 분권 행정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치한다는 거예요. 자치. 지금 김승환 교육감이 12년 동안 하면서 했던 것이 뭐예요? 자치 분권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빠져나가면 다른 사람이 교육감이 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점잖은 교육감이 되려면 4년 동안 100억을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잖은 교육감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잘 되죠. 이순신 장군이 있을 때는 잘 되죠. 세종대왕이 있을 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국토 안민이 가능하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죽고 세종 임금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죠. 다시. 그래서 구조화 시스템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오더라도 기본은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놔야 돼.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 그것이 대전환이에요. 연방제 국가는 그냥 쪼개 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의 대전환, 기존의 행정체계, 기존의 조직구조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그것이 바로 단호경영체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목놓아 외치는 겁니다. Decentralized Autonomous Networked Organization.